안녕하십니까. 무심입니다. 오늘은 2월 2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요즘 계속 며칠간 쌀쌀하게 춥죠. 오늘 아침에는 무슨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 오늘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믹스해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참 생로병사가 본래 없는 것을 확철되고 분명히 깨달아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고 나서도 그 의식과 그 혼백, 그 영혼은 뚜렷이 망고에 밝아 있는 그 의식을 가지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 문제를 확철되고 깨달아 가지고 이 문제를 뛰어넘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제가 그렇게 하려면 본인이 소성이 그걸 확철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영상에 나와서 뭐 떠들어야 되지. 그것이 제 본분이지만은 또 우리가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슨 고통이 많습니다. 사람의 몸뚱아리를 받아가지고 태어나면은 사람이고 동물이고 생명체를 가지고 이 지구상에 태어나면은 괴로움과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잠시 일순간에 행복하고 즐거움은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일순간 찰나간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다 겪고 계시겠지만은 처녀 총각 때, 한참 때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궁금하고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것이 그 본능이거든. 태어나면은 그게 엄장에 좋아라. 남자에 없는 것이 여자에 있고 여자에 없는 것이 남자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호기심이 있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제 실현이 되고 이루어졌을 적에는 뭐 남자 여자 한 방에 이래 처형할 때 한번 자고 나면은 그걸 뭐 첫 경험이라 그러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음에 조금 좋다가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은 시들해지죠. 별 볼 일이 없죠. 그런데 그 즐거움은 잠시인데 그에 따른 책임과 그 고통은 자꾸 가중이 된다. 왜 그렇겠습니까? 처음에는 젊을 때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아도 놓고 놓든지 살면은 뭐 아가 없으면은 살다가 이혼하고 찢어지면 되는데, 네 팔 네 흔들고 내 팔 내 흔들고 살면 되는데, 그 아가 생기면 그걸 혹이라 그러는데 그 골치가 아파.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는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것이 스스로 이 우주의 삼라만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상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그 괴로움과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확 이 세상만 만물이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훤히 보고 있으니까 아예 홀로 사는 그렇게 또 살면은 이 지구상에 인구가 멸종하겠죠. 그렇지만은 또 한 단계 더 뛰어넘어 가지고 하기야 젊을 때 이런 뭐 이치를 다 아는 젊은이들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결혼해서 살다가 아 낳고 먹고 살려고 허덕거리고 뭐 집 한 채 마련하고 뭐시 어쩌고 공부시키고 키우고 하다 보면 자기 인생은 다 가버리고 없어. 그러다가 조금 그 생각이 깊고 간혹 인생의 삶을 사유를 하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의 공부의 그 길을 만나기도 하는데 이 마음 공부의 길을 만나도 그렇습니다. 뭐 철학자나 영성가나 스님들이나 참선이나 이런 데 인연이 닿았어도 진짜 그 핵심으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20대 군대 제대하자마자 출가했어도 이렇게 근 20년 30년이 걸렸는데 일반인들은 먹고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가 뭐 살 만큼 살아가지고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그럴 나이쯤 되면은 뭐 50, 60, 70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되었어도 좋은 인연이 닿게 되면은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때 되면은 힘들죠. 시간은 많이 있지만은 부부간이나 혹은 홀로 덩그러니 있을 적에 이런 마음 공부에 전념할 수가 있겠지만은 또 그때 되면 또 이 몸이 다 망가져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또 가난에 찌들어 가지고 생활하기가 참 버거운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한 살이라도 젊을 적에 몸에 큰 질병이 안 걸렸을 적에 사람은 자꾸 이렇게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미리 앞당겨서 내가 뭐 50이 되면 60이 되면 70이 되면 80이 되면 그 노후에 어떻게 살까 또 마음의 준비는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 이런 문제를 자꾸 틈틈이 생각해 보면서 젊은 시절을 사는 사람하고 그냥 이 삶의 그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고 정신없이 사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과거 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던지 어렸을 적부터 뭐 10대, 20대 때부터 자꾸 삶에 대해서 참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주위에 또는 가족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우리 부모님은 왜 아이를 이래 많이 낳아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를 너희나 낳아가지고 우리 형제가 사형제인데 남자만 사형제입니다. 딸이 없습니다. 저렇게 아이 넷을 키우면서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고생을 할까? 알을 보면 하나만 낳았으면은 영 힘이 덜 텐데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 보았다 하니까 여러분들 믿기지가 않죠. 우리 울로 형이 서 있고 제가 막내인데 왜 우리가 어렸을 적에 1960년대 그때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밥을 구경하기가 힘들었고 전부 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집권해가지고 1960년대 70년대에는 전부 다 그 밀가루 그 음식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먹으려면은 그 배급 받아 먹었습니다. 배급이라고 그걸 뭐 부역이라고 하는데 일을 해가지고 하면 밀가루를 배급을 좀 받아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제비 조금 해먹고 수제비도 배불리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을 그래도 밀가루 수제비라도 먹으면 그 부자지요. 그런 일이 이제 밀가루를 배급받아 가지고 먹을 수 없을 때에는 그냥 풀죽 맹물을 먹고 배를 불리고 어릴 적에 배가 고프면 우리가 한참 어릴 적에 뭐 배가 안 고픕니까? 뭐 7살, 6살, 8살 뭐 뛰어다닐 때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그걸 송진이라고 하는데 송진이 아니고 소나무 껍질이 있어요. 소나무 껍질을 벗겨 가지고 낫으로 싹싹 긁으면 그 하얀 게 나옵니다. 그걸 벗겨 먹기도 하고 뭐 봄이 되면 쑥 뜯어가고 뭐 찡어가지고 먹고 막 달랭이 많이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참 아이를 너희나 낳아가지고 그것도 남자아이만 왜 엄마 아버지는 저렇게 고생을 할까? 하나만 낳았으면은 영 그 삶이 살아가기가 그 수월할 끼인데 그렇지 않고 제가 어릴 때부터 해봤다니까요. 그걸 보면은 철이 일찍 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하다 보니까 이 삶이 자꾸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주위에 어머니, 주위에 우리 가족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죽어가고 오랫동안 누워서 고생하면서 주위에 노인들이 또 죽어가고 그때부터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삶이 이제 뭐 크게 뭐 그 손에 이 마음에 와 닿질 않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뭐 이야기 좀 길어졌는데 군대 제대하자마자 85년도에 25살 때 바로 이 수행의 길로 들어오게 됐는데 절집에 와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80년대 85년도 그때만 해도 참 절집에게 생활이 굉장히 서리같이 엄하고 계율도 엄하고 엄했거든. 그런데도 저는 뭐 조금 있어 보니까 단번에 그 큰 스님이라는 사람들, 노장이라는 사람들, 이름이 있는 사람들 들어 만나 보니까 그것이 위선이고 가식이고 그러한 것이 단번에 저희 눈에는 한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말입니다. 마음에 와 닿고. 그래서 일찍이 절집에서는 내 수행의 그 길을 그 공부를 이룰 수가 없겠다 싶어서 이제 제 나름대로 기본 교육만 마치고 이제 저는 만행을 하면서 속가 있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노가다다 하고 오만 가지 일을 다 했습니다. 직업적으로 운전도 많이 했고 군대에서 수송 610 수송부 제대했기 때문에 좀 빡신데 근무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좀 수월했죠. 한때는 택시도 해보고 시내버스도 해보고 서울에서도 시내버스 해보고 대구에서도 해보고 택시도 해보고 막 노가다 짐통 지는 게 있어. 짐통 짊어지고 빌딩에 오르내리는 그런 노가다도 해보고 오만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이런 또 여러 가지 수행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사회인들 일반 여러분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죠. 그러나 저처럼 이렇게 수행을 하지 않고 절집에만 딱 가가지고 절의 문화에 젖어가지고 그 생활을 계속한 스님들은 그 일반 사회 우리 불자분들의 그 심정을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 아는 것, 배운 것만 딱 고집하고 지키고 그 상이 딱 서가 있어요. 마음에 공부도 없으면서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에헴 하고 뭐 절이나 받고 주는 대로 보식은 받아먹고 물질만 받아먹고 살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스님이면서 왜 우리 수행자를 이 허물을 덜쳐내 가지고 내 얼굴에 침 받는 말을 하겠습니까? 아시라고 말입니다. 진짜 그 스님들이 삼배를 받고 재물이나 금전을 보시 받으려면 그만한 자기의 그 수행의 그 공덕이 있고 지혜와 지식을 갖추고 있고 절을 받을 수 있는 자기 능력이 있어야 돼. 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도와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주는 보시금도 받고 그런 것이 없으면서 절집에 오래 살고 뭐 명성만 자자하다고 그 전부 다 사기꾼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변천하면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의사분이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제가 한 사람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 유명하고 명성이 자자한 대학 교수, 의대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아주 막 그런 의대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그리고 의대생들을 가르치면서 의료 활동을 직접 하는 그런 교수들이 지금은 틈틈이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환자들을 많이 속였고 내가 직접 가르친 의대생들을 의과대학교 대학생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쳤다. 이러한 책들도 나오고 유튜브 보세요.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많이 있지만은 유튜브 채널에 뭐 소리 내어 일타 하는 그 여자분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구독자가 뭐 50만 명 좀 되는데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 내어 일타 그 찬찬하게 말하는 그 여자분의 음성으로 그런 걸 다 들어보면은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 의료인 중에 한 사람도 그러한 사람이 공개 방송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들이 없어요. 미국이나 일본에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나 자신을 속였고 환자들을 속였다. 과학만 믿고 거기에 올인했는데 알고 보니까 의료 과학이 도리어 사람을 병들게 하고 빨리 죽게 만들었다. 용기 내갖고 말하는 의사들이 자주 등장하죠.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느냐 하면은 이 유튜브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 그 정규 방송에는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는. 공영방송 있죠. MBC, KBS, TBC, YTN, SBS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전부 다 유튜브 이 매체로서 더러 그러한 책을 읽어주고 설명을 하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수행 생활도 그렇습니다. 이 수행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절집의 선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 사회에 여러분들이 이런 수행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물론 살아가기가 바쁘겠지만 지금 현 시국도 굉장히 또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시대의 흐름은 흐름이고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대세를 따르는 것이고, 내 심신, 정신적, 육체적인 이런 그 수행은 자기 스스로 반드시 해야만 하고 해야 합니다. 내 육체적, 정신적으로 이것이 무너지면은 아무리 뭐 시대가 평정이 되고 질서가 잡히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있고 난 이후에 나라가 안정이 되고 평화롭고 이런 것도 있는 것이지, 내가 고통받아가지고 곧 그렇게 허덕이면은 세상이 뒤비지든지 전쟁이 나든지 또 질서가 잡혀가지고 딱 바르게 안정이 되든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거기 흥미가 없습니다. 관심도 가질 수가 없죠. 자기가 고통에 지금 빠져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시대가 이래도 딱 중심을 잡고 나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큰 목소리도 내고, 이 죽일 놈, 살릴 놈, 이 사기꾼 놈의 새끼들 왜 한 통이 돼가고 거짓 재판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느냐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 하기가 참 쉽지 않겠지만은 그래 해야 됩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대전에서 또 시끌벅적할 것입니다. 대전에 누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전 한길씨가 지금 가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거기 뭐 시 그라운드도 갈지, 유튜브에 그라운드 시, 고성구, 뭐 신인균의 국방TV, 신인균 씨는 아마 강원에 간다고 그러던데, 유튜브에서, 자기 유튜브에서. 어쨌거나 이렇게 여론을 모아가지고 큰 목소리를 내가지고 참 부정부패하고 우리나라를 참 전복시키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부모의 형제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악의 무리에 거기에 이제 세뇌가 되고 선동이 된 그런 무리들을 싹 척결하는데 큰 힘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 더 몰아붙여야 됩니다. 몰아붙여가지고 꼼짝 못하게, 정말로 제가 보기로는 박정희 대통령처럼 그러한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이런 여세를 몰아가지고 막 되면은 온 국민이 들끓고 폭동이 일어나고 하면은, 만일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딱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국민들이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여론이 들끓어가지고 군부에서 한번 물리적으로 국가 비상사태 계엄을 딱 내려가지고 국회 해산하고 딱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여론을 더욱더 모아가지고 완전히 막 임계 상태, 임계점에 도달하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중앙의 국회에 들어가서 모든 국회를 해산시켜야 됩니다. 국회를 해산시키려면 패기 있는 사람이 한 몇 명 있어야 되겠죠. 우리 국민들 중에 국회 여야를 전부 다 해산시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사람을 무자비하게 막 죽여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뭐 꼼짝 못 합니다. 그런 그 부정부패한 사람들이, 악의 세력들이 국민의 숫자를 이겨내겠습니까? 많이 돼봐야 뭐 법조계나 군부계나 뭐 군부나 뭐 정치만 잡으면 됩니다. 군부는 놔두고라도 그 뭐 아무리 많아봐야 국회의원이나 뭐 어디 뭐 정보통이나 정보계나 뭐 합쳐봐야 한 50명 한 내외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딱 잡아가지고 딱 감금시켜 놓고 나라를 딱 안정시켜 가지고 다시 이제
그 놈들을 심판하면 됩니다. 그런 놈들은 우리 민간의 그 형사법이나 민사법으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 군사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군법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군법에 회부하여 가지고 정치 깡패들, 정치인들 다 사형, 교수형 시켰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군법으로 회부해서 적결 처분해가고 바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취조해가지고 아주 취조 고문을 해서 배후 세력을 더 밝혀낸 다음에 없애야 됩니다. 그 잔재를 씨를 말려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방공방첩의 정신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신으로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국가재건위원회 딱 간판을 내걸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국가재건위원회 그 간판을 다시 모방해가 똑같이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새 역사를 다시 또 창조해야 됩니다. 제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 해야 되겠죠. 그래도 아직까지 완전히 법조계나 헌법계 지금 100% 그 무리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50% 60%가 지금 점령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혹 이 정치계를 보니까 유튜브에 그나마 다행이죠. 한 7, 80% 되면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국민들의 폭동이 일어나거나 해가지고 완전히 뒤엎어야 끝나는 것인데 다행히도 한 60% 정도가 적색물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인사들이 요소요소에 찾아앉아가지고 이제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군부에나 정치계나 법조계나 사회, 문화, 예술계까지 다 점령해 언론계 하고 오늘 토요일인데 우리 국민들 정말 임진왜란 때 나라의 그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시기니까 그보다 더합니다. 임진왜란 때 420년 전에 그때와 70년 전에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낙동강 전투와 똑같은 지금 시국입니다. 힘을 모아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유튜브로서 이렇게 한몫하고 있습니다. 비록 구독자는 많이 없지만은 10만 명, 100만 명이 되지 않지만은 제가 대전이나 광화문이나 어디 집회에서 마이크 잡는 것 이상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참 다시 비록 가난했지만은 이런 판결을 똑바로 하고 어느 편에 치우치지 않는 판결도 하고 법조계에서 정의를 지키고 하는 비록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이었지만은 그 시대같이 살아갈 수 있는 안심하고 불평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주위에 소문을 듣자니 지금 장사집에 장사도 잘 안 된답니다. 나라가 지금 자꾸 어지럽고 참 불안하고 사회가 지금 불안하고 심리로 조장되고 있고 오만 루머가 다 떠들고 하니까 장사도 잘 안 된답니다. 이것이 자꾸 오래가면은 민심은 흉흉해지고 범죄들이 늘어나고 나중에는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여세를 몰아서 빨리 이 어려운 난국, 시끄러운 전국을 끝내버려야 됩니다. 평화적으로 참 사람이 많이 다치고 죽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4.19 혁명 때처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나쁜 세력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아무리 전국 방방곡곡에 정치계, 문화예술, 언론계, 군인들 세계 군부에 요소요소에 전 정권의 그 수장이 그 인맥을 심어놓고 꼽아놔도 그것은 뭐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 속아내가지고 꼭꼭 집게로 이집듯이 집어내가지고 그 처단하면 됩니다. 참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치겠습니다.